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3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램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상장일 주가 흐름을 예상해보고, 그리고 향후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또 어쩌면 야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그 수요일 날 신규 상장하는 게 두 종목이다 보니까 한 종목은 좀 빨리 영상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료나 이런 멘트 같은 게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램보 로보틱스는 업종 분석할 때도 좋아 보였지만 상장 후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약간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글로벌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현재 제조, 협동 의료용 로봇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인간형 로봇 개발 주요 회사 중에 한 군데고, 뭐 혼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에서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요 세 개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입니다. 지금 이런 이족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 로봇의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관절 같은 데 들어가는 부분에 핵심 기술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내재화하는 데 성공을 했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관절 기술을 응용해서 우리 천문 분야 쪽에 있는 이렇게 초정밀 지향 장치 기술을 적용한 관측 장비 같은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그 천문 분야에서 거의 70% 정도의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이런 협동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제조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는 자율 이동을 하면서 의료용 로봇을 할 예정이고, 레이저 시술 같은 쪽에서 현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해서 그 일상화 적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로봇 분야라든지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25.7%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계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램보 로보틱스가 향후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램보 로보틱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2월 3일 날 수요일 날 상장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9,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초과된 만원에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자금은 265억입니다. 개인 경쟁률은 1200대 1인데 뭐 사실 최근에 막 1400대 1, 1600대 1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낮은 느낌은 있지만 절대 낮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청약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기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에서 균등 배정으로 주관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은 6개월이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 종목을 청약하기 위해서 총 3조 1827억의 증거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등 배정,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균등 배정의 56.5, 비례 배정의 43.5인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소수점을 원래 추첨을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근데 램보 로보틱스는 소수점에서 올림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미래에셋대우 대신증권 전부 다 26만 5천 주씩 청약 주식수로 가져갔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8만 3,522건 총 4억 5천만 주 정도의 청약 신청건이 들어왔는데,
대신증권은 다트에서 제가 봤는데 약간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표기를 일단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듯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어떤 기준에서 균등 배정 주식수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비례 배정 경쟁률은 얼마 정도가 나왔겠다 계산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램보 로보틱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최대 주주 등이긴 하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거의 한 60.7%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보호 예수 기간도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고 나오는 물량도 크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이 전부 다 이제 상장일날 유통이 되는데 1% 이상 주주, 소액 주주들 물량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고 보고요. 그런 점을 다 더해서도 약 37.6%이기 때문에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이 데이터 기준으로는 일단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기 임원 등으로 해가지고 2년 정도의 의무 보유 확약, 보호 예수 기간이죠. 보호 예수 기간이 잡혀 있고 주관사에서 3개월 정도 또 보호 예수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 물량들은 뭐 크게 나와도 부담 있는 물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2년차 때 만약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된다면은 최대 주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이걸 보면은 특수관계인 요래 있으면은 같은 옷이잖아요. 왠지 자녀라는 생각이 들고 윤혜선 씨는 와이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이쪽에서 이 물량은 크게 문제되는 물량은 아니지만 등기 임원이라든지 이런 물량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사실 크게 추가로 유통될 물량은 없다라고 봅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리고 이제 상장 후 추가 가능 물량이 또 일부가 있는데 발행가가 7,000원이고 주식수가 28만 5,714주인데 전환상환 우선주가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공모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전체 물량 중에 추가 가능한 물량은 17.64% 정도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장 후에 언제든지 바로 공시한 다음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라는 점이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램보 로보틱스 자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상장일날 기준. 하지만 향후에 이 물량들이 한 번에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약간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자, 이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미확약 신청이 56.7%입니다. 그러면 43.3%가 이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개월 차 때도 물량이 좀 되지만 3개월 차도 물량이 꽤 많은 걸로 봐서는 일부 기관에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물량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497만 주 정도가 되고요. 전체 물량의 31.9% 정도가 이제 상장일날 유통이 됩니다. 뭐 37% 정도 이렇게 보다가 37.9%로 내려왔는데 37% 정도면은 이제 체감상 그냥 보통 그래도 나쁘진 않네 할만하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20%대를 들어간다든지 30%대 초반대로 오면은 좀 괜찮은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램보 로보틱스도 상장일날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은 497억으로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은 준수한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램보 로보틱스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들쑥날쑥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이 올라갔음에도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약간 개선은 됐지만 결국은 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고 기술특 내 상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상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쯤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좋게 보려고 하니까 그냥 다 좋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개인적인 판단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을 안 했네요. 램보 로보틱스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제가 이 영상을 그 종목 분석 영상을 올릴 때쯤은 약 21,500원이었는데 현재는 24,000원 정도로 소폭 상승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PER은 적자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모가 밴드 산정할 때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47억 그러니까 147억 1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 시기를 기준으로 연할인율 20% 잡아서 3년을 뒤로 온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85억 14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현재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모가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공모가가 10,000원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역으로 계산했는 거기 때문에 개인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인 사람이라면은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는 고평가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금 공격적이고 PDR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저 정도는 될 수 있어 하고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 가격이 싸네 지금 충분히 공모가로는 사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공모가 많은 기준 시총이 1,558억이 되고요. PDR은 18.3배 정도가 됩니다. 장외가 24,000원 기준으로 보면은 시총이 3,740억짜리 기업이 될 수 있고요. PDR은 43.93 정도가 나옵니다. 유사업종의 PDR이 PER이죠. 이거는 PER이 25.18이기 때문에 뭐 공모가를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적정 가격 이하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저 추정 2023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인정을 해준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보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요 예측 때는 기관들 1489대 1이 나왔고 그때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9.6이었는데 맞죠? 그리고 이제 의무보유 확약이 19.6에서 43.3으로 최종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보통 확정이 되면서 비율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번에는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램보 로보틱스 상장일날 주가가 어떻게 흐를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최대주주 구성 및 비율이 매우 좋은 상태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좋습니다. 뭐 아주 좋다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은 57.97%로 56.7%로 이 정도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죠. 테마성이나 이런 미래성을 봤을 때 뭐 로봇, 제조 협동 의료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업체로 향후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로봇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쟁률은 개인 기관 경쟁률, 개인 경쟁률 다 괜찮았고 공모가 시총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또 안 했네요. 급하게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공모가 시총은 1,558억, PDR은 18.30입니다. 자, 요거는 무시해 주시고요.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자,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높은 로봇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점에서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흐름의 기본 조건인 주주 구성과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이 굉장히 좋고 기관과 개인 경쟁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램보 로보틱스는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 경쟁률이 약간 낮은 감은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같은 날 중복 청약되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점 또한 이거를 전문 기관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심스럽게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자면 일단은 더블로는 제가 시작할 거라고 일단 좀 굳게 믿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9시 직후에 VI가 걸리면은 늘 그렇듯이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쌓이겠죠. 그때 거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2, 3분 정도를 움직이다가 제가 봤을 때는 따블에서 한 20%에서 진짜 운 좋으면은 따상까지도 붙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흔들겠죠. 그렇게 흔들다가 결국 왜나 제가 얘기했던 따블의 20% 정도 되는 가격, 따블의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따상 무조건 가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흔들면은 저는 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종목을 다시 추가 매매하는 시점을 잡자면은 이족 보행 로봇 중에서 가장 이족 보행 로봇이 로봇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분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의견도 현재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왜냐하면은 이족 보행이 아직까지 혼자 너무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소방, 의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최적화된 뭐 바퀴가 달린 거라든지 그런 걸로 심플한 로봇을 만들고 싸게 만드는 게 더 쓸모가 있는 거지. 이족 보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로봇들보다 더 효율성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족 보행을 만들 수 있는 세계 3대의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점점 어려운 로봇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익절 후에 만약에 얘가 따블, 따상, 따상하고 그 다음날 또 갭상, 갭까지 띄운다면은 그때 제가 매수하고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시총도 그렇고 PDR도 계산해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가치 투자로서 들어갈 생각도 있고 조금 미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순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 어쩌면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따상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상 또 어쩌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 의견을 참고해서 확 들어가셨다가 정말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 드리는 매수 잔량 체크 계속 하시고요. 약 497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되고 전체 물량의 31.9%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유통 물량입니다. 총 금액은 497억이고요. 뭐 약간 잘 움직여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은 갖췄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향후 매매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자, 오늘 영상 2개 올린다고 양쪽 다 약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분석을 약간 냉정한 평가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각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평가해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